예,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위 등급 인정받아야 되고, 이는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의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애 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건 1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 부위의 손상 정도로 볼 때 상위 등급 7급은 장애 등급 11에서 1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월 급여표와 산재 피해자의 장애 급여표 PPT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장애 보상연금 받을 수 있는 최저 등급 장애 등급 7급은 상위 등급 5에서 6 1항에 해당되어서 상위 등급 5급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월 한 1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 상해 등급 7급 받은 자 연금 수령액이 79만에서 255만 원 정도 돼서 중간값이 한 16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보면 우리 국가유공자나 이 상위 등급자가 오히려 좀 더 적어요. 예, 이걸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신체가 희생된 분들이 일반 일에서 상해 등급을 받는 사람보다 좀 적다는 점을 한번 착안해 보시고요. 물론 상해 등급은 본인이 자부담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는 있는데, 또 최고 등급 상위 등급하고 장애 등급 비교해 보면 보험급여 최고로 많이 받는 분이 307만 원입니다. 근데 장애 등급으로 보면 609만 원이에요. 예, 이걸 한번 정책에 한번 착안을 해보시고요. 이 국가유공자가 보훈 대상자 인정받기 위해서 문턱이 민간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요건 장애 등급 판정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높은 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히 이 국가유공자로 되는데 좀 어렵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이제 이 부분 지적을 했는데요. 현재 부부, 안면부, 손,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손상, 타인들이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를 못하고 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 네. 이 상위 등급표 한번 PPT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상위 등급 구분표를 보시면은 분류번호 2002에 2 보면은 한 귀가 70% 이상 상실되어 변형된 사람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귀가 70% 이하 손상이 70%에 못 미치면, 만약 69%다. 그러면 치료비하고 보호장구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죠? 네. 나머지 팔이나 손가락이나 다리, 발가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영구적인 신체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나 보훈 대상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로 보면 좀 괴리감이 있다. 양보에서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 관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등급 이상 받아야 된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국가유공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자기네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쨌든 희생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까지 7등급 이상 더 해야지 연금을 주겠다. 그 이하로 가면 치료비만 주겠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이렇게 판정 기준을 11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진국들 보면 특히 캐나다 같은 거 보면은요, 손상 등급을 1에서 100점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3단계로 분리된 삶의 질 단계도
1에서 20점 이렇게 합산해서 상위 등급이 만약에 1에서 4%라도 일정 금액들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가혹하게 우리가 한 거 아니냐. 이게 18대 때 이게 손상 비율에 따라서 하자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도 이걸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직접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자기 직분을 하다가 희생된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조금 등외라도 8등급이라든지 그 밑에 등급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이런 예. 정말 저희가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시간이 없어서 네, 말씀하십시오. 마저 질문을 네, 드리고 이 권위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법 살펴보니까 이게 회피 신청, 이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회피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회피 신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그 부분들 룰을 정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권익위가 하다 보니까 이 피신고자나 관계기관은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출도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선 의원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그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이 다른 장애 보상금과의 차이가 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상위 등급 내에서도 등급별로 차이가 좀 이렇게 불균형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외국과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가지고 틀을 새롭게 지금 짜는 용역을 이번에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중그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좀 더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해 정도가 일반 상해보다도 더 진입이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저의 14등급이고 우리는 11등급이고 하니까 그 3개 등급에서의 좀 이렇게 진입이 좀 용이치 않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과 이 부분, 우리의 부분이 그 기준에 정하는 게 사실은 좀 개념이 다른 부분인데,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이 정신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좀 저희가 좀 덜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보상금에 관련된 듯이 이 부분도 좀 더 의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손가락 이만큼만 되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뭔가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이제 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저희가 처음에 만들면서 미국의 제도를 그냥 본받아서 본떠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계속 7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이게 좀 틀을 바꾸는 부분이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포함해서 한번 잘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권익위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조항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지위와 그리고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거기에 신고하고 회피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고위직이나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잦은 회피 신청으로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업무 공백이 우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실례를 들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활동이 상당히 시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보다 탄력적으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을 때는 우려가 있을 때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행위를 있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이런 형식으로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병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관계 확인 부분에 있어서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조사건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피신고자가 사실상 무고나 명예훼손 이럴 소지가 또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이 권익위의 이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적 진실 규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 방지와 그리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그런 필요성이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피신고자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조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현희 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지호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